평생 건강했는데 65세 넘으니 몸이 무너졌다. 그것은 우리가 젊은 날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뼈아픈 진실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거울을 보던 그 얼굴이 어느새 낯설어집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며 한때 가볍게 뛰어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가파른 산처럼 느껴지지요.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평하면서도 가혹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두며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지를 세어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이 건강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시니어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지요. 신체의 배신, 그 잔혹한 현실. 평생 건강했던 분들이 가장 크게 받는 충격은 바로 신체의 배신입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던 몸이 50대를 지나며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며 눈이 침침해집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65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야 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 병뚜껑조차 열지 못합니다. 밤새 화장실을 3번, 4번씩 오가며 수면은 조각나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비계를 오르내렸지. 60세까지도 20대 젊은이들보다 일을 더 잘했어.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더군요. 병원에 가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군요. 수술비만 800만 원,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었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이 나고 그 고장을 고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금 100만 원의 잔혹함. 국민연금 100만 원.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식비 30만 원 쓰고 공과금 10만 원 내면 20만 원 정도는 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할 때의 계산입니다. 당뇨가 오면 한 달 약값이 15만 원입니다. 고혈압 약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에 가면 주사 한 대에 10만 원, 물리치료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백내장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한쪽 눈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약값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고작 1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식비도 교통비도 전기세도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한 6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게 돼요. 과일 한 조각, 고기 한 점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마트에 가면 제일 저렴한 것만 골라 담아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를 제일 먼저 찾아가지요. 이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말년입니까? 연금 100만 원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절망이고 무력감이며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병원비 200만 원의 공포.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2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받은 청구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도 이 정도였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500만 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50만 원. 모자란 50만 원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7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어. 아빠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라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아들은 흔쾌히 보내주었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제 나는 짐이 된 것이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던 가장이 이제는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오. 병원비 200만 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의 종말이고 존엄성의 붕괴이며 인생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순간입니다. 정서적 고립, 보이지 않는 감옥.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듭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손주 자랑을 할 때 나만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고립은 또 다른 병을 부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장애가 생기며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한 69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구와도 한마디 나누지 않아요.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지요.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배달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날 유일한 대화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도권의 상실, 그 처절한 무력감. 건강을 잃으면 주도권도 잃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합니다. 효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뜻대로 살아왔소. 군대에서도 지휘관이었고 회사에서도 임원이었어.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버님 약 드셨어요? 아버님 병원 가셔야죠. 모든 것이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놓였소. 이게 내가 꿈꿨던 노년이 아니오.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이토록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왜 품위 있게 나이 들어야 할까요? 첫째,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우리는 마지막까지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다고 불평하지 말라. 단지 잘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노년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첫째, 건강관리의 일상화 마이너스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한 습관.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건강관리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십시오.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뼈가 튼튼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아령이나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나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십시오. 근육은 70세, 80세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식단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생선, 달걀, 콩을 몇 끼 포함하며 가공식품과 설탕은 최소화하십시오.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6개월에 한 번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곧 치료비 절감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반 다지기 마이너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는 품위 있는 노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가계부를 쓰십시오. 매일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십시오. 놀라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아파트 경비, 주차장 관리, 배달 대행, 텃밭 가꾸기 등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월 50만 원만 더 벌어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주거비를 줄이십시오.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전세로 옮기거나 지방의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느니 지방 소도시에서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넷째, 보험을 재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실손의료 보험은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실손보험 하나가 병원비 폭탄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자녀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내 노후 준비가 우선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신의 자립 마이너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마음. 품위 있는 노년의 핵심은 정신적 자립입니다. 자식이 잘 돌봐주기를, 국가가 지원해주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명상이나 독서를 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좋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정신이 맑아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인터넷 뱅킹을 익히며 유튜브를 활용하십시오. 디지털 문맹은 현대 사회에서 고립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십시오. 나는 늙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긍정적 자기암시는 정말로 삶을 바꿉니다. 넷째, 관계의 정리와 재구성 마이너스 질적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35명의 친한 친구가 30명의 얕은 지인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도 좋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활동을 추천합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가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기에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도서관 봉사, 급식소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다섯째, 몸의 근력과 유연성 마이너스 낙상이 곧 골절, 골절이 곧 와상.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상입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골절이 되면 누워 지내야 하며 누워 지내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결국 와상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노인의 건강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따라서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각 10분씩 온몸을 펴고 늘리십시오. 유연성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 훈련도 필수입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눈 감고 서기 등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다가 점차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안 환경도 정리하십시오. 바닥에 문턱을 없애고 미끄러운 타일은 매트를 깔며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여섯째, 의료 정보의 습득 마이너스 병원과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진료와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 효과 없는 건강식품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이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당당히 질문하십시오. 약도 정리하십시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다 보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약사와 상담하여 중복되는 약은 없애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십시오. 건강식품, 홍삼, 영양제 등에 과도한 돈을 쓰지 마십시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가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주거 환경의 최적화 마이너스 내 집이 곧 요양원. 가능하면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지어야 합니다. 내 공간에서 내 물건에 둘러싸여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십시오. 계단이 있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며 손잡이를 곳곳에 달아주십시오. 조명을 밝게 하고 비상벨을 설치하십시오. 원룸이나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관리하기 쉽고 청소 부담이 적으며 냉난방비도 절약됩니다. 가능하다면 1층 집을 구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나이가 들수록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집 주변에 병원, 약국, 마트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동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당신은 아직 건강하실 수도 있고 이미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실 수도 있고 빠듯하게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75세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고 60세까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후유증은 거의 없었지만 병원비로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고통이라는 것을. 퇴원 후 저는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3개월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한 달에 2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돈을 아껴 비상금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배움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75세이지만 65세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당당합니다. 병원비도 1년에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금 120만 원에 텃밭으로 버는 수입 30만 원을 합쳐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글을 읽은 직후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오늘 저녁 산책을 하십시오.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둘째, 오늘 먹는 저녁 식사에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몇 끼 채소를 한 가지씩 더 먹는 습관이 1년 후 당신의 혈압과 혈당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 쓴 돈을 기록하십시오. 노트든 스마트폰이든 상관없습니다. 커피값 3,000원, 교통비 2,000원, 저녁 식재료 1만 원. 이렇게 적다 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넷째, 오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안녕? 오랜만이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녹이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오늘 집안의 문턱 하나를 없애거나 손잡이 하나를 다십시오. 작은 개선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집을 바꿔 가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70대라도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70세는 아직 30년이나 남았습니다. 80세도 20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낼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90세 할머니는 85세에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팔만 들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88세 할아버지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돌봐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정신적으로 독립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7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아빠는 절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내 집에서 살고 정 안 되면 요양원에 갈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고 말했어.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이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했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대를 따라가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십시오.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품위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은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붉게 주황색으로 금빛으로 물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야말로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년은 축복입니다.